워터젯 일종의 이제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아들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하듯이 워터젯 그 수상 추진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트기의 그 제트 엔진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트 엔진은 이제 공기하고 연료를 압축해서 이제 폭발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력으로 추진을 하는 방식인데, 워터젯은 이제 수상 추진기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물을 임펠러가 유도관을 통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가압을 하게 됩니다. 압력을 더 넣어가지고 스테이터 노즐을 통해서 외부로 분출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운동량이 증가가 돼요. 임펠러라는 게 이제 프로펠러 같이 생긴 그런 형상인데, 그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임펠러 전면부 압력이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외부의 물이 빨아들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하듯이 이게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고, 또 임펠러를 지나게 되면은 임펠러의 에너지로 인해서 갑자기 그 물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또 스테이터 노즐로 뒷부분을 약간 이렇게 모여주면서 물을 약간 가두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임펠러의 회전하고 스테이터 노즐의 요 두 가지 요 작용으로 임펠러 그 후단에서 물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토출이 강하게 이렇게 제트 형식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처음 들어온 물의 운동량보다 이 토출되는 운동량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제트 추진 방식의 원리고, 뉴턴의 제2법칙에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또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원리로 또 추진력이 발생하는 그런 이론이죠.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워터젯이 이제 우리나라 K808 100호 장갑차에 장착이 되는데, 개발을 검토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됐죠.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 많고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수상 추진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평소 육상 작전할 때는 쓰지 않고 딱 수상 도하할 때만 쓰는 장비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추진 효율이 우수한 워터젯 방식의 추진기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차륜형 장갑차를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리면요, 장갑차 그 앞부분에 엔진이 한 400마력급 엔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변속기 거쳐서 차체의 하부 중앙으로 차축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후미에서 이렇게 T자로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한 30도 정도 각도를 가지고 저희 워터젯 쪽으로 동력이 옵니다. 저희는 이제 수직축이라고 불리는데, 저희 수직축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수직축이 이제 돌아가고 끝단에 이제 베벨 기어가 있어가지고 저희 수평축을 돌려주게 되고, 수평축에 저희 임펠러가 이제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평축이 돌아가면 저희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제 흡입을 하는 거죠. 그 임펠러 뒤에는 이제 스테이터가 있는데, 스테이터는 토출을 하기 위한 노즐 형태로 단면적이 줄어드는 효과도 주면서, 또 안에는 스테이터 날개, 스테이터 베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임펠러가 이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임펠러 회전 방향으로 물도 나선 형식으로, 나사선 형식으로 물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추진력으로 필요한 거는 직선 방향의 그 속도 성분만 이 추진력이 되고,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물의 속도 성분은 그냥 손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터 날개가 이렇게 원주 방향 속도 성분을 직선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추진력을 좀 더 키워주는, 이제 그래서 스테이터의 역할은 이 노즐 효과, 또 그 물의 회전 성분을 직선 성분으로 바꿔주는 정류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출을 하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고, 또 그 뒤에는 버켓이라고 불리고 또 러더라고도 불리는 부품이 있어가지고 분사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향도 하고 후진도 하고, 차륜형 장갑차에서 저희 이게 버켓이 이렇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왔다가 거의 한 45도로 물을 토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이 전방에 향하는 그 속도 성분에 해당하는 힘만큼 뒤로 가는 그 힘이 발생을 해서 저희 차륜형 장갑차가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워터젯의 장점이 제자리에서도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정 성능이 우수한 특징이 있죠. 분사 각도를 한쪽은 뭐 직진으로 하고 한쪽은 이게 45도 튕기는 그 조합으로 해가지고 제자리 회전도 되고 뭐 평행 이동도 하고 그렇게 지금 차량의 수상 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워터젯의 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차륜형 장갑차는 추력 시험을 할 때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장착되잖아요. 근데 이제 각 개당 저희가 이제 1500rpm으로 돌리면 대략 요게 마력으로는 100마력 가까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개당 추력이 한 650, 660 요 정도 힘이 나와요. 국방 규격상에는 630kg 이상이 이제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한 660, 670 kg 포스로 요게 두 개가 장착되기 때문에 1.4톤까지는 아니고 한 1.35톤 그 정도 힘으로 장갑차의 추력을 발생하면 보통 8에서 9km/h로 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장갑차에는 수상 추진기가 덕트 프로펠러 방식 그리고 저희 같은 포드 워터젯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제일 많이 씁니다. 덕트 프로펠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죠. 단점은 크기가 크고 조정성이 워터젯보다는 우수하지가 않아요. 덕트 프로펠러는 차에서 조향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러더를 가지고 쓰는 방식하고 좌우 프로펠러 회전 방향만 가지고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조향을 하다 보니까 조향은 좀 떨어지죠. 덕트 프로펠러의 장점이 워터젯에서는 좀 단점이 되고 워터젯의 장점은 덕트 프로펠러에서는 약간 단점이 되고 그래서 워터젯은 상대적으로 이 덕트 프로펠러보다는 소형으로 직접 토출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체계의 조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요즘 선풍기를 보면 큰 선풍기도 있지만 서큘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선풍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큰 선풍기는 프로펠러 쪽에 좀 가깝고 서큘레이터 개념은 우리 워터젯 쪽에 좀 더 가까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워터젯 추진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장갑차에 적용이 된 거는 크기를 줄이면서 왜냐하면 이제 장갑차라는 게 수상 도하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워터젯을 장갑차에 달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워터젯 수상 추진기는 이제 고속에서 효율이 높은 건데 제가 아까 덕트 프로펠러와 POD의 워터젯의 그 장단점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에 따라 특히 이렇게 전투 차량용 수상 추진기는 덕트 프로펠러 방식하고 워터젯 방식이 공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갑차는 덕트 프로펠러, 어떤 장갑차는 워터젯 방식. 그 장갑차의 용도나 그 상황에 맞춰서 수상 추진기가 딱딱 정해질 것 같아요. 그 일례로 우리나라 방사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KA-V2 수상 추진기도 워터젯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상용 고속정 측면에서는 함정들이 고속화되고 또 요즘은 이제 무인 수상정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기에서는 워터젯이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하이브리드 방식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속으로 은밀하게 기동할 때는 덕트 프로펠러 방식을 쓰다가 기동성이 필요할 때는 워터젯 방식을 쓰는 이런 하이브리드 추진기 그런 쪽에도 쓰일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덕트 프로펠러하고 워터젯의 장점이 약간 이제 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펌프제트라고 하는 추진기 형식이 있어요. 워터젯의 그 유도관이 일부가 있고 임펠러 날개라든가 요거 설계는 또 워터젯 기술이 들어와서 일반 그 워터젯이나 덕트 프로펠러보다는 추진 효율이 좀 더 우수하고 수중 방사 소음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펌프젯 기술이 미래의 추진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완전 저속 분야에서는 덕트 프로펠러, 중간대 영역에서는 펌프젯 추진기, 그리고 아주 고속 영역에서는 워터젯 추진기 방식이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K방산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발전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정부나 대기업들도 많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